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방의회 후반기 임기가 시작된 지 반년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양주시의회는 여전히 어느 당에서 후반기 의장을 맡을지를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산과 주요 안건을 처리할 본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면서 민생 사업은 하루하루 촌각을 다투는 비상사태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양주에서 산후도우미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는데 지난 9월부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만 3천만 원, 전체로 보면 미지급금이 2억 6천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8월에 일찍 소진된 데다 의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지난 10월 제출한 추경 예산마저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리사님들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대출 통장이라든지 대출, 그리고 이제 주변 지인분들한테 돈 좀 빌려가지고 지급하고 있어요. 이처럼 양주시의회가 5개월째 의장 자리 싸움을 이어가면서 민생에 미치는 후폭풍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급여는 이미 한 달 넘게 연체됐습니다. 기초급여와 생계급여는 당장 다음 달부터 예산이 부족합니다. 저소득층 4만 2천여 명의 생계가 달린 시급한 문제입니다. 보육교사와 양주시 공무원들의 급여 예산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다 쓰며 급한 불을 꺼온 양주시는 다시 한번 추경 예산안을 세워 25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715억 원 규모입니다. 양주시는 이번 예산안마저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 95개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근본 2회 추경은 민생과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의적인 차원에서 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신속히 빠르게 의회를 정상화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급한 민생 예산이 처리되지 못하는 동안에도 의원들은 매달 400만 원에 달하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의원 8명의 5개월치 월급을 합산하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시민 열세가 엉뚱한 데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대표로 나서신다는 분들이 자기들의 감정 싸움, 자리 싸움으로 솔직히 피해보는 거는 이제 시민들, 저도 양주 시민으로서 피해를 왜 저희가 입어야 되는 건지.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양주의 한 애견 유치원 대표가 반려견을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양주경찰서는 30대 대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A씨는 지난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 유치원에서 고소인이 맡긴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당겨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 CCTV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으며 다른 강아지들에 대한 학대 혐의가 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1조 2,525억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25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1,343억 원 늘어난 규모인데요. 이번 예산안은 대외 여건 악화와 경기 둔화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가 지속되며 지방교부세도 예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수입도 28억 감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주시는 은난산업단지와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광역교통망 확충과 교육발전 특구 시범 운영 등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천시는 다음 달 2일부터 20일까지 포천사랑 상품권을 감행하는 상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 상품권법에 의거해 부정한 방식으로 상품권을 유통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부정수치와 불법 환전, 제한 업종에서의 상품권 사용,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 등입니다. 특정 도시에 기부하면 답례품을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그동안은 기부를 하려면 고향사랑 이음 홈페이지와 농협은행을 통해야만 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창구가 늘어납니다. 행정안전부가 민간 플랫폼과 시중은행으로까지 기부 창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편의성을 높여 기부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할 방법을 연구하는 프로젝트. 지난해 1월 양구군과 한 민간 플랫폼이 함께 연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입니다. 사흘 만에 약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모금이 중단됐습니다. 민간 플랫폼 시스템상 기부자의 주소지나 기부 한도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민간 플랫폼도 모금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고향사랑 이음 홈페이지와 농협은행 창구에서만 기부가 가능하던 방식에서 다른 플랫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전문가분들 굉장히 많이 건의를 주셨고요. 이제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 접점을 다양화하는 게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참여하는 민간 플랫폼은 기부 플랫폼 2곳과 시중은행 5곳 등 모두 7곳입니다. 이들은 개별 사업에 직접 기부를 하는 지정 기부를 기획, 홍보하는 일부터 답례품을 관리하고 배송하는 일 등을 맡게 됩니다. 강원 양구군을 비롯해 전남 신안군 등 전국적으로 20곳이 넘는 지자체들이 민간 플랫폼을 활용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미비했던 상황이라 잠정적으로 중단해 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예산만 세워서 바로 그냥 시작하려고요. 전문가들은 민간 플랫폼 개방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표출되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기존보다 홍보 효과는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플랫폼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역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소연입니다. 오는 27일과 28일 사이 첫눈이 예보됐는데요. 경기도가 각 시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도는 강설 대비 선제적 상황 관리와 도로 살얼음 예방, 제설 장비 대응 태세 구축 등을 각 시군에 요청했는데요. 도는 앞서 지난 15일 재난 상황 관리 체계 강화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수립했으며 내년 3월 15일까지 비상 대응 체계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지역 과학고 예비지정 심사 기간을 연장해 1단계 예비지정 발표가 내달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 예비지정 심사는 당초 과학고 설립 희망 지역이 제출한 공모 신청 서류만으로 진행해 이달 말까지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는데요. 심사위원들이 심층 질의 추가를 요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심사 기간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경기 지역 과학고 공모 신청 지역은 모두 12곳인데요. 9곳이 신설고 설립을 신청했고 3곳은 일반고 전환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인천 은둔형 청년이 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전국 단위 고립 은둔 청년 실태 조사를 보면 인천의 고립 은둔 청년의 규모는 전국 고립 은둔 청년 인구 54만 명 중 8%인 약 4만 3천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외부인 접촉을 꺼려하는 특성 때문에 은둔형 청년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는 파악하기 어렵고 추정치만 가늠할 수 있는데요. 인천 청년들이 은둔하게 된 이유로 취업 실패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발표한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에서 인천 은둔 청년 36.55%가 직업 관련 어려움으로 인해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청년 패널 조사 심층 분석 코호트 변경에 따른 변화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전국 청년 중 53.8%가 서울과 경기 소재 직장에서 일하지만 인천에서 근무하는 청년은 5.4%에 불과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청년 미래센터 등을 활용해 필요한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안전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가 신청 개시 80분 만에 마감됐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오는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접수 시작 80분 만에 준비된 물량 2만 개가 조기 마감됐는데요. 헬프미는 위험 상황이 생겼을 때 버튼만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긴급 신고가 되는 휴대용 안심벨입니다. 신청자는 다음 달 6일 신청 페이지를 통해 헬프미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혁신육아복합센터에 조성하기로 했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민간 산후조리원 23곳만 있을 뿐 공공산후조리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이용요금이 비싸 부담이 커 공공산후조리원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지역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오는 2026년 개관을 목표로 부평구 부평동에 공공산후조리원과 아이사랑 누리센터 등을 갖춘 혁신육아복합센터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시는 최근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 같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취소하고 대신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일할 의료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해마다 15억 원을 들여 산모 300명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신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려 했던 공간에 맘센터를 설치해 영유아 발달 검사 등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오늘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민 건강보호 등 5대 분야 20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할 방침인데요. 합동점검단을 꾸려 농촌지역 불법 소각을 차단하고 도로 청소차를 활용해 주요 도로의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드론 등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도 단속할 예정인데요.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24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지난해 대비 145% 증가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경기도에 고용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2,587명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33명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4,411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경기도에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편 도는 오는 12월 4일까지 늘어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과 인권 증진을 위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5일 이사벨 디아스 아유소 스페인 마드리드주 주지사와 만나 두 지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지사는 AI와 스타트업, 관광 등의 분야에서 협의 채널을 구성하는 데 합의했는데요. 김 도지사는 앞으로 투자와 기업 진출에 좋은 협력 관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마드리드주와 경기도 간 한층 강화된 협력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아스 아유소 주지사 역시 이번 방문을 통해 경기도를 비롯해 한국과 경제적, 문화적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가도 답했습니다. 한편 내년 한국과 스페인은 수교 75주년을 맞는데요. 도는 이를 계기로 스페인과 활발히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양완밍 중국 인민대회 우호협력회장과 만나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와 실질적 우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인민대회 우호협회는 지난 1954년에 설립된 민간 외교단체인데요. 중국을 대표해 전 세계 130개국 550개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날 양완밍 회장은 인천시는 한중 양국 지방정부 교류 중심지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우호 협력을 통해 양국, 민간 및 지방정부 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